세상에 단 한 나라. 기적은 준비된 나라에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한 세대 안에 현실로 만든 나라가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고 유를 넘어 문명을 설계한 나라. 지금 세계가 기술을 배우기 위해 눈을 돌리는 그곳.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한국을 IT 강국이라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 말로는 부족하니까요. 이제 한국은 기술을 넘어서 미래 문명을 설계하는 국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사막이지만 그 중심엔 언제나 한국이 있었습니다. 이 기적의 시작도 해답도 그리고 희망의 기술도 모두 한국에서 나왔으니까요. 사막에서 온 과학자들. 그들이 서울을 보고 경기도의 한 농장을 마주한 순간 국가의 미래가 바뀌는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출발점은 인천공항이었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기적 같은 현실 이야기가 더 궁금하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24년 가을 중동의 중심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국제공항. 엄중한 경호 속의 한 무리의 과학자들이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이들은 왕실 직속의 연구진, 사막 국가의 식량 미래를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채 한국으로 향합니다. 이들이 찾고자 한단 하나의 질문. 사막에서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가? 그 해답이 한국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30초 만에 끝나는 자동 출입국 시스템, 얼굴 인식 지문 스캔 체온 측정까지 동시 처리되는 시스템. 우린 아직 서류를 수기로 쓰는데 이건 차원이 다르다.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 정확한 도착 시간, 질서 있는 승객, 지하철 안 와이파이에 스마트폰을 꺼내는 과학자들. 우린 이 속도를 위해 억 단위 장비를 도입해야 하는데 여기선 그냥 일상이다. 도시 전체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스마트 시스템. 무인 편의점에 들어서면 얼굴을 인식하고 물건을 들면 자동 장바구니 등록, QR로 3초 만에 결제 완료. 하지만 이 모든 건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스마트팜의 핵심은 겉으로 보이는 자동화 설비가 아니었습니다. 그 바탕엔 정밀 제어 시스템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두뇌가 존재했죠. 모든 작물은 개별 코드로 관리됩니다. 각 식물의 유전자 정보 성장 단계, 비대 선호도, 수분 흡수 주기까지 수천 개의 파라미터가 실시간으로 분석됩니다. 센서들은 단순히 온도를 재는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뿌리의 전도도, 잎의 증산량, 미세먼지 유입 가능성까지 감지하는 고감도 IoT 기기들이었습니다. AI는 이 데이터를 받아 매분 최적화된 처방을 내립니다. 빛의 파장은 오전과 오후가 다르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작물 종류마다 조정됩니다. 심지어는 작물이 스트레스를 받기 전 반응까지 예측해 미리 수분 공급 패턴을 바꿉니다. 한국의 한 연구원이 말했죠. 우리는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생명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진짜 위대함은 바로 그 철학에 있었습니다. 이들의 진짜 목적지는 경기도 외곽의 한 스마트팜. 겉으론 조용한 들판 같지만 내부는 완전히 다른 세상. AI가 방문자의 체온, 심박, 호흡을 감지하고 출입을 승인. 도면 구조의 내부는 외부 환경과 완전히 차단된 완전 폐쇄형 농장. 온도, 습도, CO2 농도까지 정밀 제어되는 환경. 흙 없는 농업. 공중에 떠있는 작물들이 LED 빛과 물, 영양분으로 자라납니다. 광합성은 태양 대신 특수 조명. LED 빛의 파장은 작물에 맞춰 조정되고 AI가 초 단위로 성장 리듬을 분석하죠. 수확은 로봇팔. 섬세하게 잎을 골라내며 상처 없이 수확, 포장, 바코드, 온도 조절까지 자동화. 출하 준비까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문명이다. 이 시스템 사막에서도 가능합니까? 이미 두바이보다 더 뜨거운 환경에서도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결정을 내리는데 걸린 시간 단 30분. 이건 생존입니다. 우린 이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사우디 왕실 내부에선 치열한 논쟁이 오갔습니다. 왕세자가 직접 주재한 고위 기술회의. 한쪽은 말합니다. 한국의 기술이 놀라운 건 맞지만 너무 의존하면 안 됩니다. 자립이 먼저입니다. 다른 쪽은 반박합니다. 지금 자립을 외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먹일 채소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왕세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두바이에서도 유럽에서도 일본에서도 기술을 검토해봤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다. 그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사진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내부 사진, 센서 분석 결과, 시스템 반응 속도 비교. 이건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설계된 문명입니다. 우리는 문명을 수입하려는 게 아닙니다. 함께 설계할 파트너를 고르는 겁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더합니다. 우리가 이 선택을 1년 뒤에 한다면 이미 늦었을 겁니다. 회의장엔 침묵이 흘렀고 고개를 끄덕인 건 왕세자보다 나이 많은 장로였습니다. 당신이 옳소. 기술은 기회가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곧 위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중동 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석유, 인프라, 항만까지 장악하려던 그들에게 한국과 사우디의 농업동맹은 예기치 않은 변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죠. 조용하게. 중국 북경 교외 고도로 통제된 정보통신단지, 무간이라 불리는 그림자 해커 조직의 본부 내부엔 수십 대의 서버가 쉬지 않고 돌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 한 요원이 상부에 보고합니다. 한국 기술 분명히 넘어야 할 산입니다. 다른 이가 질문합니다. 왜 굳이 한국인가? 중동은 지금 식량 인프라를 새로 짜고 있습니다. 그중 핵심은 신뢰입니다. 한국은 신뢰를 판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철학까지 수출하고 있어요. 회의실은 조용해졌고 이내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복제하자. 빠르게, 싸게, 그리고 티 안 나게. 그 순간부터 무관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외국계 위장 신분으로 한국 기업에 입사한 요원. 그가 카메라 펜을 눌러 회로도와 알고리즘 일부를 빼돌립니다. 겉만 흉내 내면 된다. 안에 철학까지 담을 필요는 없다. 그 말이 훗날 비극의 씨앗이 되었죠. 한국의 스마트팜 시스템에 침투하기 위한 사이버 작전이 시작됩니다. 중국의 그림자 해커 조직 무관, 외국계 인재로 위장한 요원이 한국 기업의 입사의 핵심 도면과 알고리즘 코드를 유출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짝퉁 스마트팜. 겉보기엔 완벽하게 복제된 듯 보였지만 문제는 곧 드러났습니다. 니제르, 수단, 알제리. 설치 후 한 달 만에 자동화 시스템이 오작동하고 LED 조명은 광량과 파장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며 센서 데이터는 조작됐고 식중독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라졌습니다. 보증도 연락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시점에서 한 통의 이메일이 서울의 한국 대사관으로 도착합니다. 나는 이 시스템을 설계한 내부 엔지니어입니다. 중국의 스마트팜에는 진짜 AI가 없습니다. 그가 바로 K-42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그의 본명은 카림 알-파라즈. 한때 중국계 연구소에서 일했던 AI 전문가였지만 자신의 기술이 잘못된 목적에 사용되는 걸 견디지 못하고 사라졌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설계 방식이 왜 독보적인지를, 그리고 그걸 흉내만 낸 복제품이 사람들의 생명을 어떻게 위협하는지를. 카림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기술이란 사람을 살리는데 쓰여야 합니다. 그게 한국에서 내가 본 진짜 철학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랬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지켜야 합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와 한국은 즉각 회담을 소집하고 고위 관리가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필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리고 전선은 명확해졌습니다. 기술, 생존, 정보.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중심엔 한 사우디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스마트팜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 막내 엔지니어. 그의 이름은 아흐메드. 그는 3년 전 한국으로 기술 연수를 왔던 청년이었습니다. 겨울 첫날 서울에 도착했던 순간을 그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죠. 눈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눈은 처음이었죠. 그에게 한국은 단순한 기술 선진국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누군가 따뜻한 국을 건네던 그 기억, 지하철에서 길을 잃었을 때 손짓으로 안내해준 노인, 그리고 연구소에서 밤늦게까지 함께 매뉴얼을 번역해주던 한국 기술자들.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은 사람을 믿는 나라구나. 그는 한국에서 배운 건 자동화 기술이나 센서 설계보다도 기술을 대하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기술이란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그는 그 철학을 고스란히 가슴에 품고 사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믿음을 스스로 증명해내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작물 성장 데이터의 이상을 발견한 그는 홀로 조사에 나섭니다. 수작업으로 로그를 분석하고 해시값을 대조한 끝에 드러난 진실. 시스템 내부엔 외부로 신호를 전송하는 위장 코드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게 퍼지면 우린 끝입니다. 기술팀은 그를 의심했지만 그는 단독으로 서버를 오프라인 백업하고 시스템 핵심 코드를 분리해 보안을 유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의 용기 덕분에 한국과 사우디 기술팀은 신속하게 보안 패턴을 전면 교체하고 공격을 차단하는 데 성공합니다. 며칠 뒤 공식 발표가 이어졌고 사우디 국왕은 아흐메드에게 국가 최고 훈장을 수여합니다. 한국 국무총리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의 눈은 기술을 보았고 당신의 심장은 사람을 지켰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학생이 아닌 우리의 파트너입니다. 그는 이후 아프리카로 향합니다. 중국산 시스템으로 피해 입은 국가들을 돌며 K-스마트팜을 복원하는 데 앞장섭니다. 나이지리아의 한 마을. 어린아이가 방울토마토를 입에 넣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 땅에서 자란 거예요. 그 장면은 SNS를 통해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의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6개월 뒤 인천공항. 아흐메드는 다시 한국 땅을 밟습니다. 이번엔 배움의 자격이 아닌 공식 파트너로서 서울역 인근 스타트업 허브. 그는 한국 청년들과 회의를 진행하며 벽에 쓰인 문구를 바라봅니다. From Korea for the World.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 아흐메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이 내게 준 기술은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을 살리는 약속이었습니다. 당신이 만약 절망의 땅 한가운데에 있다면 기억하세요. 희망은 한국에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K-스마트팜의 성공 소식은 전 세계로 퍼졌고 CNN은 헤드라인으로 보도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막을 깨우다. BBC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알자지라는 아흐메드를 신세대 기술 영웅이라 칭했습니다. 그 여파는 곧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튀니지, 요르단, 모로코, 이집트, 북아프리카와 중동 각국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 외교부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우리 땅에도 K-스마트팜을 설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흐메드는 뉴욕 UN 본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식량 포럼 무대에 섰습니다. 그는 전통 복장을 입고 연단에 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장비가 아닙니다.
기술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약속을 저희에게 손으로 건넸습니다. 그 순간 기립박수가 쏟아졌고 한국 대표단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한 외신 기자는 트윗을 남깁니다. 오늘 한국은 기술을 수출한 것이 아니라 신뢰를 공유한 나라로 기억되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기적 같은 현실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